뜸 시술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대체역에 관한 기본 정책이 좀 만들어지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수. 뜸 뜨는 구당 김남수옹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TV에서 뜸 강의가 방영되기도 하고 덩달아 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. 하지만 한편에선 뜸은 누구나 뜰 수 있는지 또 뜸의 부작용이 있는지 등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. 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인지 자격 있는 사람만 해야 하는 의료 행위인지 뜸 시술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. 국회의원 회관에 마련된 심뜸 봉사실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심뜸 시술가인 구당 김남수옹에게서 직접 뜸 자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.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뜸 봉사 활동을 벌여왔지만 이번엔 일반인들에게도 제한적으로 침뜸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의원님이 이제 추천을 받으면은 여기 올 수 있다 해서 저분을 만나려고 한 1년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도 못 만나겠더라고요. 뭐 다리도 아픈지 말아야지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진작부터 이 선생님 한번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기가 안 됐어요. 그냥 연결이 안 되고.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200명이 넘게 이곳을 다녀갔을 정도입니다. 어렵사리 김남수옹의 치료 기회를 얻은 50대 주모 씨는 오는 5월에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. 때 잘 맞춰 오셨다. 네. 진짜. 정말 영광이에요. 네. 행운이에요, 행운. 이제 이날이 때껏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고 살았어요. 예. 5월 40일 날 수술하기로 했으니까 네. 그 안에 나와버리면 갈 필요가 없겠지. 아이고, 좋아라. 그지? 김남수옹은 정성스레 침을 놔주고 뜸 자리를 잡아줍니다. 그리고 뜨시다가 안 좋으면 또 오시고 집에서 뜨시다가 뭐 팀자리에다가 지금 다 찍어놨으니까. 이번엔 간질을 앓고 있는 어린이입니다. 역시 침을 놔주고 뜸 자리를 잡아줍니다. 얘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간질로 진단한 거거든요. 근데 간질에 이렇게 떠주면 많이 좋아져 버려요. 올해 95살인 김남수옹은 침을 놓을 수 있는 침사 자격증만 있고 뜸을 놓을 수 있는 구사 자격증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고발된 이후 뜸 자리만 잡아주고 직접 뜸을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. 대신 제작격인 뜸사랑 봉사회원들이 뜸을 떠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봉사회원들이 뜸을 떠주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 의료행위입니다. 지난 62년에 의료법이 바뀌면서 뜸 시술 자격증인 구사 자격 제도가 폐지돼 지금은 한의사들과 그 이전에 자격증을 딴 몇몇 구사만이 뜸을 놓을 수 있습니다. 김홍은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켜 자유롭게 침뜸 시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국회로 출근하며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구당 김남수옹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침술원입니다. 지난해 고발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습니다. 법적으로 침사 자격증은 있어 침을 놓을 수는 있지만 이곳에선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뜸을 뜨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합니다. 반드시 침을 놓으려면 뜸도 같이 해야 돼요. 근데 뜸 못 오면 아무 효과가 안 나잖아요. 그래서 뜸을 못 오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거죠. 뭐 4가지 차례예요. 김남수옹은 뜸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이라고 주장합니다. 뜸 가지고는 죽은 사람도 없고 병신된 사람이 없어요. 그럼 뭐만 남았느냐? 흉터만 가령 크게 이제 떠야 효과가 있는 줄 알고 크게 떴기 때문에 그 흉터만 남았을 뿐이지 뜸에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. 그런 만큼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요법이라는 겁니다. 그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늙어서 나만 알다 저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. 이거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남겨놓기 위해서 배워서 남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가르쳐가지고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래서 뜸을 가르쳐 봉사자들을 배출해오고 있습니다.
구당 뜸을 배우려는 뜸 교육원입니다. 혈자리를 잡기 위한 경혈학 공부도 하고 한켠에선 무극보양뜸 등 구당의 뜸 시술 배우기도 한창입니다. 구당의 뜸은 피부에 직접 떠 화상을 일으켜 효능을 얻는 직접구 방식입니다. 사실은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코 축농증 수술을 하기로 돼 있던 날인데 거기에 지금 뜸을 계속했더니 침뜸을 계속했더니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병원도. 구당 김남송의 뜸은 무극보양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1000개가 넘는 우리 몸의 혈자리 가운데 불과 12개의 뜸자리를 통해 질병 예방 등 뜸의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. 누구나 혈자리를 잡으면 꾸준히 뜰 수 있습니다. 남성은 12군데, 여성은 13군데로 요약되는 무극보양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 장부가 영향을 받도록 고려된 뜸자리라는 게 구당 측의 설명입니다. 경기도 의왕의 한 가정집, 뜸 준비가 한창입니다. 76살 김민수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뜸을 뜨고 있습니다. 방광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쉽게 재발되자 뜸자리를 배워왔고 뜸은 할머니가 대신 떠주고 있습니다. 뭐 기술이 그냥 이제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똥 조금씩 잡고서는 이제 해놓으면 이렇게 나는 이제 떠만 주지. 그래도 이 양반은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걸 간지도 뿌르고 있죠. 뜸을 꾸준히 뜬 뒤로는 방광암 증세도 많이 호전돼 5번 이상 맞던 항암제도 이제는 3번 정도만 맞고 있습니다. 내 생각에는 이제 제발 5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는 방광암이 재발되지 않았습니다. 그건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. 나도요. 의사 선생도 좋아졌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. 무엇보다 뜸을 뜬 뒤로 전체적으로 할아버지의 몸이 건강해졌다고 합니다. 한의학계는 물론 이 같은 뜸의 효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 누구나 뜰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조그마한 크기로 오랫동안 피부에 직접 뜸을 뜬 60대 환자의 사진입니다.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뜸을 떴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염증이 악화됐던 경우입니다. 이제 사실은 저인데 처음에 왔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도 보면 지금 염증이 있습니다만은 화상으로 인한 염증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이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서 악화가 돼서 온 그런 상황이었거든요. 쑥뜸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울의 한 한의원입니다. 뜸을 피부에 직접 닿게 해 화상을 통해 치료 효과를 얻는 직접구 방식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뜸을 놓고 있습니다. 침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보는 온침 시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 뜸을 뜨고 나면 뜸 부위에 노르스름하는 자국, 쑥진이 남습니다. 이 쑥진이라고 이따 드러내면은 안쪽에 이제 노랗게 쑥진이라고 생겨요. 그게 이제 인체에 이로운 성분인 타르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쑥진이 많이 나오면은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. 한의원에서는 대부분 화상을 입게 하는 직접구 대신 간접구를 통한 뜸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. 우선 환자가 뭐 화상을 입는다거나 뭐 잘못돼서 감염이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직접구로 치료할 필요가 있지 않은 사람은 뭐 다양한 다른 치료를 하고 꼭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직접구로 꼭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직접구로 하게 되는 거죠. 이처럼 한의학계에서는 뜸의 부작용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 병의 그 어떤 진단이라든지 애호나 앞으로 이 병이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어떤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반인들이 이 뜸을 뜬다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. 예.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게 꼭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만이 부작용이 아니라요. 우리가 치료 시기를 놓치고 그걸로 인해서 병이 악화되고 또 그런 그 어떤 진행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부작용입니다. 예. 또 뜸자리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뜸 위치를 쉽게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 무극보양뜸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뜸자리를 정해놓고 시술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런데
그 인체라는 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또 체질에 따라 모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진찰과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똑같이 뜸자리를 시술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뜸 시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처럼 뜸 시술을 의료행위로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요법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. 괜히 자격 없는 사람이 무자비로 했다가 나중에 후에 후유증이 발생하면 곤란하잖아요. 꼭 그걸 또 한의사한테 우리가 맡겨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. 우리가 볼 때는. 왜 그러냐면은 가정집 주부들도 할머니들도 집에서도 그 대부분 뭐 떠고 있고. 이런 가운데 최근 뜸 시술을 자유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한의학계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다 뜸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민중우술 아닙니까? 한방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이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교육 또는 임상을 거치더라도 의료사고가 가능한 그런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제한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시술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김남송은 뜸을 통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의료인이 환자 고통들어주니까 의료인인데 네 거는 자꾸 내 거는 오르는데 네 거는 아니라고 이런 저거에서는 안 돼요. 빨리 이 정부도 그래요. 정부도 옳지 않은 편을 들어서는 안 되죠. 이 같은 논란 이전에 뜸을 대체의학의 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보건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뜸 시술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그 대체의학에 관한 기본 정책이 좀 만들어지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뜸 시술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의술과 법 모두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을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.